자, 2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먼저 1차 함수부터 나오죠. 1차 함수 y는 1차식, y는 1차식. 요게 x에 대한 1차 함수다. 1차여야 되기 때문에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1차 함수에서 1차 함수만의 특징을 가진 건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시면요. 기울기예요. 기울기. 물론 절편도 있어요. 절편 두 개 있죠. x절편, y절편. 요 두 개도 중요하지만은 1차 함수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는 1차 함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알아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하는 게 이 1차 함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입니다. 자,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에서 요 x의 개수, 요 a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 a. 자, 이건 어떻게 구한다? x의 증가량, x 값의 증가량 분의 그때의 y 값의 증가량입니다. 요게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요 상수항이 y절편이 되는 거죠. 상수항이 y절편. y절편은 뭐냐면은 y 값이에요. y 값입니다. x가 0일 때. x가 0일 때 y 값이 y절편. x절편은 x 값이에요. x 값이에요. y가 0일 때. y가 0일 때 x의 값 x절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가 될 때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입니다.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돼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게 되는 거고요. 기울기가 음수란 얘기는 x가 플러스로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거.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게 기울기가 음수일 때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자, 요거 정리해 줄 거 있으시면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1차 방정식이 방정식의 형태는요, 는 0이에요. 그러니까 fx, 요거는 x에 대한 식입니다. 식. 그 다음에 fx는 0. 이렇게 나오는 거는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 그 다음에 는 0 대신 는 y가 붙으면은요, 함수예요. 함수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여기 지금 는 0이죠? 그래서 요거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얘를 식을 변형을 시킬 수가 있죠.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요. b로 나눠주면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y는 기울기 x y절편 이렇게 되는 1차 함수랑 똑같아지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1차 함수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똑같은 애입니다. 그러면 1차 함수가 직선의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도 그래프를 그리면은 직선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선을 나타내는 식은 지금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두 번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러한 1차 방정식도 직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요걸 함수 형태, 방정식 형태로 했지만은 요거를 우리는 보통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준형.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얘를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형태라는 얘기는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요렇게 써주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문제에서 요렇게 많이 써주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뜻이고요. 표준 형태는요, 그래프 그리기 쉬운 형태네?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리기 쉬운 형태네. 특히나 요 1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서 요 일반 형태를
절편 형태다라고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절편을 구하기 쉬운 게 두 번째 형태라는 얘기예요. x에 0 넣고 y에 0 넣을 때 x, y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보통 이러한 일반 형태가 나오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외우지 않아요. 이렇게 외우지 않고요. 얘로 바꿔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식을 변형해서 알아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거 외우다 보면은 나중에 까먹으면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꿔서 알아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 이것도 정리해 둘 거 있으시면 정리 한번 해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절대값을 포함한 식의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그래프도 한 번씩 그려볼 거예요. 절대값의 뜻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절대값 A라는 것은 A가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A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절대값 안이 양수면은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은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온다 이러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정상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정상적으로 y는 절대값 x-1 그러면은 얘가 양수일 때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음수일 때는 1보다 작을 때죠.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옵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1부터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걸로 그려집니다. 그럼 1부터 넣어주면 되겠죠. 1 넣어주면은 0이에요. 1 넣어주면 0이고요. 얘가 오른쪽 위,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향하겠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부분, 요 왼쪽 부분이죠. 1 왼쪽 부분, 여기는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고요. 얘는 y절편이 1이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건 1 넣어보시면 돼요. 1 넣어보시면 0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V자 형태로 그려져요. V자 형태로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젠 정상적으로 그리기에는 보기 1번에 보니까 절대값이 2개 붙어있고 3개 붙어있고 이래요. 식이 상당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그리는 방법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방금 전에 봤듯이 이 꺾이는 점이, 이 꺾여서 가는 이 점이 어떤 점이었나 보니까 얘가 0 되는 점이거든요. 여기다가 1 넣으면은 0 되는 요 점에서 1,0에서 꺾였더라. 그러면은 이 보기 1번에서도 마찬가지로 꺾이는 점은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점일 거다 이러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x-1이 0 되는 것은 x가 1일 때죠. x에 1 넣으면은요 0 되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y는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x-3이 0이 되는 게 x에 3 넣을 때죠. 3 넣으면은 0이고요. 여기다가 3 넣으면은 3 빼기 1의 절대값이니까 2의 절대값에서 y가 2가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2 여기에서 꺾이고요. 그 다음에 3,2 여기서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우선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것만 찾으면 돼요. 직선일 거니까. 그러면은 4 같은 거 넣어보시면 돼요. 4 넣으면 어떻게 돼요? x에다 4 넣으면? x에다 4 넣으면 3의 절대값 3 나오고 4 넣으면은 1의 절대값이니까 1 나와요. 그럼 4 넣으면은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0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 더해주니까 4 나오죠. 0 넣으면 4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를 굳이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식으로 다 풀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모하다 이거죠. 그런데 한번 해볼 가치는 있어요. 처음 배울 때는. 근데 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x에 1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 자, 그럼 x에 1 넣어보죠. x에 1 넣으면 얘는 0 돼요. 얘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2가 되고요.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니까 4가 나오죠. 그래서 6이에요. 이 얘기는 1 넣으면 6 나온다. 1 넣으면 6 나온다.
요 점에서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 넣어볼 거예요. 3. x에 3 넣으면은 2의 절대값, 그 다음에 0의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절대값 해서 4 나오죠. 3 넣으면 4 나와요. 여기. 그 다음에 5도 넣어볼 거예요. 여기 절대값 있으니까. 5를 넣어주면은 4의 절대값, 그 다음에 2의 절대값, 그 다음에 0의 절대값에서 6 나와요. 5 넣으면 6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우선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연결돼서 그려져야 되고요. 여기서 꺾인 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절대값이 0 되는 x값을 넣어야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거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6을 넣어볼 거예요. 6. 6을 넣어주면은 5의 절대값, 6 넣어주면은 3의 절대값, 6 넣어주면 1의 절대값 해서 9가 나오죠. 저 위에 가서 찍혀요. 6 넣으면 9가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의 절대값,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의 절대값,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얘도 9 나오죠. 그죠? 9. 해서 얘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파란색으로 다시. 요렇게 여기서 꺾이고, 여기서 꺾이고, 여기서 꺾이고, 여기서 다시 쭉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 꺾이는 점이 3개가 생깁니다. 이 꺾이는 점의 형태는 얘네들이 0 되는 것을 넣었을 때입니다. 얘네들이 0 되는 것을 넣었을 때 그 점에서 꺾이는 점이 생기더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얘를 여기 풀이처럼 경계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식으로 나타내서 하기에는 절대값 2개는 할만하다 치지만 절대값 3개는 복잡해요. 경계가 절대값 3개면 4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4개의 식이 나오고 어차피 형태는 똑같은 형태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얘 절대값을 다 풀어봤자 어차피 1차가 되기 때문에 직선의 형태로 밖에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아요. 요거 그래프 빨리 그릴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다음 밑에 포커스. 그래서 보통 절대값 2개짜리는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형태로 그려져요. 여기서 A가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꺾인 점이 2개가 존재한다는 거. 얘네들을 0 되는 x값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절대값 3개짜리는 보통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해요. 근데 꺾인 점이 3개가 있다는 거. 이 꺾인 점의 형태는 이 절대값이 0 되는 x의 값을 넣었을 때 꺾인 점이 나오더라. 요거 판단하시면은요 그래프 그리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예요. 2차 함수는요 우리가 중3 때 배웠죠. 중3 때 배워가지고 자, 그거 다시 복습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복습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y는 ax제곱부터 시작하죠.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건 꼭지점하고 추계방정식입니다. 꼭지점하고 추계방정식. 1차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특징을 갖고 있었던 건 기울기라고 그랬었죠. 근데 2차 함수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는 꼭지점하고 추계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2개는 확실히 좀 아셔야 돼요. 자, 꼭지점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중3 때 이렇게 배웠어요. 제곱 부분이 0 되는 x값. 그때 나오는 y의 값.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추계방정식은 x는 꼭지점 x값이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평행이동하는 거죠. y는 ax제곱 플러스 q. 자, 얘는 꼭지점이 x제곱, 제곱 부분이 0 되는 x값, 제곱 부분이 0 되는 x값, 얘가 0 되는 거예요. x에 0 넣으면 0 되죠. 그때 y는 q가 나옵니다. 그래서 꼭지점 0, q. 추계방정식 x는 꼭지점 x값. 그 다음에 세 번째, y는 a의 x-p의 제곱. 자, 얘는 꼭지점이 제곱 부분이 0이 되는 게 x에 p 넣었을 때고요. x에 p 넣으면은 y는 0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의 y의 값. 추계방정식 x는 꼭지점 x값.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합친 거죠. 그래서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입니다. 자, 요거의 꼭지점은 제곱 부분이 0이 되는 x의 값, 그때의 y의 값.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x는 꼭지점의 x값.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표준형이다. 이렇게 표준 형태. 2차 함수의 표준 형태입니다. 표준 형태는 말이 그냥 표준형이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아, 그래프 그리기 쉬운 형태구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네 번째를 전개한 형태, 네 번째를 전개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게 이제 보통 쓰는 형태죠. 그래서 요게 일반 형태입니다. 일반 형태인데 요거의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은 여기서 외워서 구하지 않아요. 외워서 구하지 않고 얘를 요 표준 형태로 바꿔서 꼭지점하고 축의 방정식을 찾았다 라고 했었죠. 자, 요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아볼.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위볼. 혹시나 해서 조금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들은 볼록이 익숙하지 않고 오목이 익숙하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아래로 볼록은 위로 오목하고 똑같습니다. 위로 오목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위로 볼록은 아래로 오목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목이라고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아래에서 보면은 볼록 튀어나온 거고요. 위에서 보면은요 오목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거예요. 이거 그대로 파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폭이 좁아진다. 여기서 폭이라는 것은 요 부분이 폭입니다. 요 길이가. 그래서 이 폭이 더 좁아진다. 요러한 얘기예요. 요거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2차 함수 전반적인 얘기를 다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얘기 안 해줘요. y는 2차식, 2차 함수다. 그래서 y는 a의 x제곱,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요거 아까 전에 얘기한 거예요. 이거 다 얘기한 겁니다. y축, 포물선이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포물선의 형태입니다. 포물선을 더 자세하게 배우는 경우는요. 우리가 기하 파트에서 2차 곡선이라고 배울 거예요. 나중에 고2 때 기하를 배운다면 그때 포물선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근데 2차 함수도 그 포물선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얘기를 했었네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선생님은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표준형이었죠. 표준형. 자, 꼭지점이 제곱 부분이 0 되는 x의 값. 그럼 x에다가 m을 넣어야 되고요. 얘가 0 되면은 그때 y는 n이 나온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m, n.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x는 꼭지점의 x값하고 똑같다. 자, 그리고 요것도 우리 2학년 때 조금 했었는데, 자, 평행이동,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얘기는 x 대신에 x-m 부호 바꿔서 대입이에요.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은 y 대신 y-n 대입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평행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y는 ax 제곱의 식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 y-n, x 대신 x-m 대입해주고 마이너스 n을 이항해주면은 x-m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렇게 폭이 좁아진다는 거. 폭이 절대값이 커지면은 폭이 넓어지죠. 반대로 절대값이 커지면 폭이 좁아집니다. 요거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전개한 게 이 모양이라고 그랬었죠. 일반 형태로 이렇게 나오더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바꾸는 연습 우리 중3 때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요. 얘는 요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지 마세요. 그런데 선생님 나 외우고 싶어요. 뭐 외울 거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만 더 외워둘게요.
요거 추계방정식 요거 하나만 더 외워둘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는 거. 요거 하나 더 기억해 두시고, 요거 바꾸는 거는 중3 때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뒤에서 계속 바꾸게 될 겁니다. 그때 기억 되살려 가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165페이지 보기 2번 볼게요. 다음 이차함수의 꼭지점 좌표,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 y절편을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프까지 그려야 되네요. 자, 1번부터. 자, 꼭지점 좌표 그리려면은 요거 완전 제곱식 형태로 조금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x제곱의 개수로 묶습니다. 그래서 y는 3으로 묶으면은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냅두세요. 그리고 요 2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요거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인수분해가 되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요 마이너스 1은 요 앞에 있는 개수가 곱해져서 나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 자, 그러면은 꼭지점은 제곱 부분이 0 되는 x값, 그리고 제곱 부분이 0 됐을 때 그때의 y값. 뒤에 떨거지. 요게 꼭지점입니다. 요게 꼭지점. 자, 그러면은 추계방정식은 x는 꼭지점의 x값하고 똑같습니다. 꼭지점의 x값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y절편은 요 상수항입니다. 4 되겠죠. 4.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1 여기가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y절편 4를 지난다. y축과 4에서 만나게 요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겠죠. 그림을 내가 너무 작게 그렸네요. 요렇게 그려지더라.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통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꼭지점, 그 다음에 절편 요 정도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추계방정식까지 표시해 주고 싶으면은 추계방정식은 얘입니다. 요거 x는 마이너스 1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얘도 마이너스 2로 묶어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상수항 냅두고, 그 다음에 요 x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고,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까지 되고, 얘는 곱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2로 나오네요. 그래서 플러스 3. 자, 그래서 꼭지점은 제곱 부분이 0 되는 x값, 그때의 y값. 꼭지점 1,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x는 꼭지점의 x값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상수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까 전에 상수항 그냥 냅뒀었죠. 요거 y절편은 1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면은 얘는 1,3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y절편 y축하고 1에서 만나게 요렇게 그리시면 위로 볼록한 요러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추계방정식까지 그리고 싶다면은 요렇게 그려진 거, 요게 x는 1, 요게 이제 추계방정식입니다. x절편은 안 구해도 상관없어요. 인수분해가 돼서 잘 구해지면은 그냥 구하면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근해 공식으로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2차 함수 그래프의 개수 부호의 판정. 자, 요거는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신 문제였는데 지금은 또 갑자기 많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이거 어렵진 않아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x제곱 A의 부호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래프의 모양,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A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부터 찾을게요. C는 Y절편입니다. C는 상수항 Y절편이죠. X가 0일 때 Y의 값이에요. 그래서 Y축과의 교점의 위치로 결정이 돼요. 즉 C가 양수면 Y축과 플러스 방향에서 만납니다. Y축과 플러스 방향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가 0이면 Y축과 0하고 만난다는 얘기니까 원점 지납니다. 원점 지난다. 그 다음에 C가 음수가 되면은 Y축과 마이너스 방향에서 만납니다. 마이너스 쪽에서. 자, 그 다음에 B는요, 축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이 될 건데요. 예, 축의 결정이 될 건데, 이거 외우려면 요거 하나 외워둡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예요. 축의 방정식. 그런데 이거를 까먹었어. 그럼 선생님 이 문제 못 푸나요? 아니에요. 풀 거예요. 우선, 축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축을 찾기는 쉽죠?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Y축이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외울게요. 같다. 이렇게 외울게요. 같다. 축이 이쪽에 있으면은 같아요. A와 부호가 같아요. 축이 왼쪽에 있으면 A와 부호가 같다.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다릅니다. A와 부호가 다릅니다. A와 부호가 다릅니다. 축이 Y축이면요, B는 0이에요. 축이 Y축이면은 B는 0입니다. 그래서 같다 요거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적혀 있는 거 밑에다 마플 해설에 다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 정리 한번 해 주세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보기 3번입니다. A, B, C의 부호를 정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하니까 A는 양수예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에서 플러스 방향에 만나고 있죠. Y축과 플러스 방향이니까 C도 양수예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 여기 있습니다. 축이 여기 있으니까 A랑 B랑 같아요. 부호가 같습니다. A 양수, B 양수, C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로 볼록하죠. A는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Y축과 마이너스 방향에서 만나니까 C도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축이 여기 있습니다. Y축 오른쪽에 있으면은 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다릅니다. A랑 B랑 부호가 달라요. B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판단해서 찾으시면 돼요. 판단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여섯 번째 2차 함수식 작성하기입니다. 2차 함수식 작성하기. 자, 우선 첫 번째로 조건이 꼭지점, 그 다음에 아니면은 축이 나온 경우, 꼭지점이나 축이 나온 경우, 그럼 꼭지점은 요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찾아야 됩니다. A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이 나와 있으면은요, 얘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야 될 거는 A하고 M 요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면은 지나는 점 하나가 주어질 거예요. 요거는 지나는 점 한 개가 주어지는데 축만 주어진다? 그러면 얘는 지나는 점 두 개 나옵니다. 지나는 점 두 개가 주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꼭지점은 모르는 게 하나라서 하나의 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점 한 개, 축이 주어지면 지나는 점이 두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x는 m에서 x축과 접한다 이렇게 되면은 x축과 접하는 거니까 꼭지점의 y값이 0이란 얘기예요. x는 m에서 그러니까 꼭지점이 m,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지점이 m, 0이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접한다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접한다는 얘기는 요렇게 그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꼭지점이 m, 0이 된다 이러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x축과 두 교점이 주어진 경우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알파, 0이고 베타, 0이거든요.
그러면은 알파 넣으면은 0이 돼야 돼요. 알파 넣으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알파 있어야 되고요. 베타 대입해서 0 나와야 돼요. y가. 그래서 x 마이너스 베타 여기까지 찾아낼 수 있어요. 모르는 건 a를 몰라요. 요거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도 요 a는 모르는 겁니다. 요거 주어진 조건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 자,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세 점을 다 대입합니다. 세 점을 다 대입해서 그러면은 세 개의 식이 나오겠죠? 세 개의 식이 나와요. 한 점, 두 점, 세 점 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씩이 나오는데 이 세 개를 연립해서 풉니다. 연립해서 푸는데 이 문제가 나올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문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문제 나오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4번 볼게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1,2고 마이너스 1,6을 지나는 2차 함수. 자, 꼭지점의 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겠어. 그런데 제곱 부분이 0이 되는 게 x에 1 넣었을 때죠. 그래서 x-1 그때의 y값이 2가 나온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a값을 찾아야지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1,6을 지난다 했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대입해주면은 6이 나오더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a 플러스 2. 따라서 a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식이 완성이 됩니다. y는 여기가 1이 된 거죠. 전개해 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이거 왜 전개하냐면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여기 위에 여기에다가 1 대입해서 답을 쓰면 안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1, 2, 3, 4, 5번에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에는요. 어느 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전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축과의 두 교점 2,0, 4,0 2 넣으면 0 나오고 4 넣으면 0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y는 2 넣어서 0 나오려면은 x-2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 넣어서 0 나오려면은 x-4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 자, 요거는 조금 문제를 꽈냈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 요 전개 좀 해볼 거예요. 자, y는 a의 x제곱 더하고 x 곱하고 여기까지 되죠? 자, 8은 빼낼게요. 8은 빼낼게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괄호 바깥으로 나갈 때는 앞에 있는 숫자 곱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8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지 꼭지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6의 절반은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죠. 그래서 9를 더하고 뺄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a의 x-3의 제곱 요거 마이너스 9도 마찬가지 a가 곱해져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9a로 나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a 꼭지점은 3, 마이너스 a입니다. 이때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한 거니까 a는 2가 되겠죠. 따라서 a는 2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어서 분배해주면은 답이에요. 그래서 y는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점을 지납니다.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자, 여기 위에 빈 공간에다가 좀 풀게요. 자, 얘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다가 그냥 대입할 거야. x가 0일 때 3이 나와. y가 3이 나온대요. x에다 0 넣으면은 c가 되죠. 자, 요거 첫 번째.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8 8이 나온대요. 마이너스 1을 x에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인데 c는 지금 3이라고 구했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5 여기까지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3을 대입합니다. 자, 4,3이니까 3이 나온대요. 4를 대입하면은 16a 플러스 4b c는 3이라고 구했고요. 그러니까 16a 플러스 4b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4로 나누니까 4a 플러스 b는 0이다. 요거 나왔어요. 자, 그럼 모르는 거 2개씩 2개니까 연립할 겁니다. 더해주면은 5a는 5가 돼서 a는 1이고요.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4다. 여기까지 나오겠죠. b는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식이 y는 1x제곱 마이너스 4x c는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지금 숫자가 조금 좋게 나왔어요. 뭐냐면은요. 지금 혹시 이거 보여요? y가 지금 같다는 거? y가 같다는 거 보여요? 얘 뭐냐면요. 2차 함수는요. 아래로 볼록하든지 위로 볼록하든지 선대칭입니다. 그게 이젠 축이에요. 선대칭 도형이 되거든요. 그런데 y가 같은 게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가 0,3 그 다음에 4,3이에요.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 가운데가 x는 2가 되겠죠. 0하고 4하고 가운데 있는 애가. 왜냐하면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딱 접혀야 됩니다.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축이 여기 문제에서는 숨어있는 조건이 됐어요. 숫자가 잘 나왔다는 건 이것 때문에 잘 나왔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y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뭐 b 이렇게 해두고 여기서 0,3하고 요거 마이너스 1,8 요 두 개만 대입해도 답이 나옵니다. 두 개만 대입해도 답이 나오는 거니까 요거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은 중요합니다.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건 꼭지점하고 축입니다.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특징을 지었었죠.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하고 축입니다. 그러니까 축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마플 개념 익힘 첫 번째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 문제네요. 자, 첫 번째 봅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을 때 그러면은 요거 꼭지점 구해서 요 직선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꼭지점 구할게요. 요거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y는 x-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5 따라서 꼭지점이 k, 제곱 부분이 0 될 때 나머지 부분 4k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k 플러스 5는 k 플러스 1이다. 자, k 이항해주니까 3k는 마이너스 4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두 번째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 1사분면에 있을 때 자, 꼭지점 또 찾아야겠네요. 자, 바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y는 x-m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 그러니까 꼭지점은 m,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얘가 1사분면 위에 있다는 것은 x좌표 양수, y좌표 양수 여기가 양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두 가지 범위의 공통 부분을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정리를 해주면은 두 번째 거 정리하면은 m이 2보다 작다. 따라서 m이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하니까 공통 부분 여기죠. m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죠. 자, 정리하셨으면은 밑에 요거 과제로 남겨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개념 익힘 두 번째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축의 방정식이 x는 2. 축의 방정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꼭지점에 x값이 나왔다는 얘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y축과 만나는 두 점.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을 c. 0,3. 얘가 3이래요. 얘가 y절편이고 x절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9다. F10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필요한 거는 삼각형의 넓이의 조건이 나온 거죠.
지금 생긴 삼각형의 모습을 보니까 요렇게 생긴 애예요. 요렇게 생긴 애. 우리 삼각형 넓이 다 구할 수 있잖아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요거 다 알고 있는 것들. 자, 그런데 얘가 3이라고 그랬거든. 얘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높이가 3이에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모르니까 네모로 처리할게요.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얘가 9다. 그러니까 네모는 3으로 나누고 2를 곱하니까 6이 되겠죠. 여기가 6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 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 축대칭, 즉 선대칭 도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대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값은 3씩 나눠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변의 길이가 6이라는 게 조건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가 2였거든요. 그럼 2에서 오른쪽으로 색한 관계 5죠. 5,0. 2에서 왼쪽으로 색한 관계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0. 이렇게 A, B의 값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X축과의 교점이 나왔으니까 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Y는 최고차항은 모르겠어. 그런데 마이너스 1 넣어서 0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고 5 넣어서 0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5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 A 값만 구하면은 우리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A 값도 0,3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x에다 0 넣으면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x에다 0 넣으면 3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3이 나오더라. x에 0 넣으면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된다 이거죠.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어디 갔을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선생님 전개 안 하나요? 전개 안 해도 돼요. 필요할 때만 전개하세요. 우리가 구할 것은 F10이거든요. 그럼 여기 x에다 10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F10은 마이너스 5분의 3에 x에다 10을 대입한 거죠. 그러면은 곱하기 11. 10 대입하니까 5. 5 약분되고 마이너스 33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밑에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마플 개념 익힘 세 번째입니다.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다음 식의 부호를 정하여라. 자, 위로 블록하죠. 위로 블록하기 때문에 a는 음수입니다. a는 음수. 그 다음에 C, Y축과 플러스 방향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C도 양수예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여기 점선으로 잘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기억하자 얘기했어요. 같다. 여기에 있으면은 달라요. 다르다. A하고 B의 부호가 다르다. A가 음수니까 B는 양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처음 보는 느낌일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요.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 거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0입니다. 얘는 0입니다. 그러면 얘는 뭘까요? 이거지 또. 얘는 이제 여기다 4를 대입한 거예요. 2를 대입한 겁니다. 2를 대입한 게 된 거고 2를 대입해 보면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여기서 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안 만들어지네요. 미안해요. 4를 대입한 게 아닌가 봐요. 2분의 1 대입할게요. 2분의 1 대입하면은 y는 4분의 1 a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2분의 1 b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자, 얘는 2분의 1이 얼마인지 좀 찾아볼게요. 어디에 있는지. 자, 축의 방정식은 대칭이기 때문에
얘와 얘 가운데 있는 점입니다. 가운데 있는 점은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예요. 즉 얘는 x는 1입니다. 3칸 떨어지고 3칸 떨어지고. 그럼 2분의 1은 어디 있느냐? 2분의 1은 여기 있겠죠. 0하고 1 사이에 가운데 2분의 1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대입하면 여기 위에 가서 찍히죠. 위에 가서 찍히니까 얘는 양수값이 나와야 돼요. 양수값이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양변에 4를 곱할 겁니다. 4를 곱하면은 a가 되고 2b가 되고 4c가 되고 얘는 0이 되고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겠죠. 그래서 얘는 양수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정리되셨으면 자 밑에 과제로 남겨두고요. 다음 페이지에 요것도 과제입니다. 자, 넘어가서 특강 5번째입니다. 절대값 기호 또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시계 그래프. 우리가 한숨 쉬고 시작하는 문제들이죠. 절대값 기호가 들어갔을 때 한숨 쉬고 문제 풀고요. 가우스 기호가 들어갔을 때도 한숨 쉬고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절대값 기호부터 그래프 어떻게 그리느냐 이거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총 4개의 형태가 나와 있어요. 이 4개의 형태를 보시면은 식의 절대값이 붙은 거예요. 요건 식입니다, 식. 식의 절대값이 붙은 경우, 얘는 x의 절대값이 붙은 경우예요. x. 얘는 미지수 x의 절대값이 붙은 경우, 얘는 y의 절대값이 붙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x, y 둘 다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절대값이라는 것은요, 양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양수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얘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fx가 양수만 나와야 되거든요.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절대값을 붙였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 거야.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서 이 식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은요. 양수는 그냥 냅둬도 돼. 그대로 나올 거니까 양수는 그대로 냅둡니다. 양수란 얘기는 요 위쪽이 양수예요. 요 위쪽이 양수고 밑에 쪽이 음수입니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음수는 나오면 안 돼. 근데 음수는 어떻게 해서 절대값을 푼다고 그랬어? 마이너스를 곱해서 절대값 밖으로 나와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얘가 양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양수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음수 부분, x축 밑에 있는 부분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을 위로 x축으로 접으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식의 절대값이 붙은 케이스인데 자, 요거랑 조금 헷갈려요. 얘는 x의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x의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죠. 식의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x가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x가 양수, 음수. 그러면 x가 양수 쪽에 그려지는 거.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원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져요. 절대값이 없었을 때. 요렇게 그려지는 건데 요 x가 양수가 되는 부분. 양수가 되는 부분은 여기 0 오른쪽이잖아요. 0 오른쪽에 있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는 그냥 가만히 냅둘 거야. 가만히 냅둘 거야. 그런데 여기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랑은 당연히 같은 값이 나와야겠죠. 1의 절대값하고 마이너스 1의 절대값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돼서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요게 이제 같은 값이에요. 다.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도 같은 값이 되겠고 즉 얘는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양수인 부분은 그냥 냅두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음수가 되는 부분은 y축 대칭 이동을 하는 겁니다. y축 대칭. 여기서는 왜 y로 썼나요? 라고 얘기했으면 y랑 fx랑 같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쓰자면 얘를 그냥 fx로 쓰는 게 이해가 더 빠르기는 해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음수이다. 이걸로 써줬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빨랐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서는 y, x 이렇게 써가지고 조금 헷갈리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y의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y의 절대값.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그릴 것이냐?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가 양수인 부분만 냅둡니다. y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냅둬요. 여기에요. y가 플러스 되는 부분 냅둬요. 그리고 나서 얘를 x축 대칭합니다. x축 대칭해요. 자, 그러면은 얘랑 헷갈려요. 요 첫 번째랑 얘랑 헷갈려요. 얘랑 헷갈립니다. 자, 얘는 x축 밑에 있는 거를 위로 대칭 이동한 거고요. 양수로 바꿔준 거고, 얘는 양수 쪽에 그려진 게 얘를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는 거는 위에 있는 거고, 여기 있는 부분을 밑으로 똑같이 x축 대칭해서 그리는 거. 지금 요거 보시면요. 글씨가 이제 요것만 달라요. 부분은 그대로 둔다, 부분만 남긴다. 요것만 다르고요. 나머지 글씨 똑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느낄 수도 있는데, 다시 첫 번째는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올리는 거고요. y의 절대값이 있는 것은 양수 부분을 대칭시키는 겁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요거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둘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는 건데, 자, 여기 x의 절대값인 것은 x가 양수 쪽, 그 다음에 y의 절대값 붙은 것도 y가 양수 쪽. 그러면은 얘가 몇 사분면이에요? 1사분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서 1사분면 쪽에 그려져 있는 것만 냅두세요. 그래야지 x도 양수고 y도 양수입니다. 1사분면 쪽에 있는 것만 냅두시고 얘를 x축, y축 대칭 둘 다 해줍니다. y축 대칭, x축 대칭 둘 다 해줍니다. 그래서 y축 대칭 그리고 얘를 다시 x축 대칭 둘 다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프 모양은 얘랑 흡사하게 보이지만 달라요. 흡사하게 보이지만 다릅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 1학년 때만 지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특히나 첫 번째 같은 경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계속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건으로도 잘 주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한숨 쉬고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절대값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절대값 여러분 맨 처음 배운 거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맨 처음 절대값 개념을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보기 첫 번째 요거 볼게요. 자, 얘 시계 전체에 들어간 거예요. 시계 절대값이 붙은 거죠. 그럼 어떻게 그린다?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요거 빨간색으로 그려보면은요. 양수 쪽 냅두고요. 음수 쪽이 대칭돼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얘가 1번입니다. 얘가 1번 그래프입니다. 밑에 있는 쪽이 위로 올라간다. 자, 2번은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그러면은 얘는 양수 쪽 냅두고요. 얘를 y축 대칭 이동합니다. y축 대칭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황색으로 할게요. 주황색으로. 얘는 y에 있죠? y에 있으니까 y가 양수인 거 위에 있는 거 얘 양수인 부분을 대칭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건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 1사분면에 그려져 있는 것을 x축 대칭 그리고 얘네들을 y축 대칭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지금 직선이죠. 이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가 직선이잖아요. 그죠? 직선이란 얘기는 xy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형태다 이러한 얘기거든요. 자, 요거 기억하세요. 지금 요 모양은 마름모입니다. 이 모양은 마름모를 뜻하는 거고요. 얘는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은 1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렇게 생긴 식이 그래프로 그려진 거예요.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1일 때, 1일 때, 마일. 그럼 요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마름모 넓이 구하는 공식은 기억하시죠? 마름모 넓이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넓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예요. 자, 가우스 기호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렇게 쓰는 거죠. 요렇게. 가우스 기호 요렇게 씁니다. 가우스는 예상대로 수학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게 뜻이에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말 어렵게 써놨죠. 넘지 않는, 크지 않은, 이 뜻이죠. 크지 않은. x보다 크지 않은.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 작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작거나 같은이에요. 작거나 같은. 우리는 이 말뜻이 익숙한데 왜 크지 않은, 넘지 않는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가장 큰 겁니다. x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가장 큰 정수를 우리는 가우스 x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정수가 됩니다. 무조건 정수가 됩니다. 뜻이 최대의 정수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는요.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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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예를 드릴게요. 1.3의 가우스. 그럼 1.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가장 큰 거 1이죠. 그 다음에 2.45 할게요. 그럼 2.45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 2. 그 다음에 0.18 0.18 가우스. 그러면은 0.18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가장 큰 거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2는요.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가장 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건데 0하고 마이너스 1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2예요.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기까지만 봐서는 요 소수점 날려버리는 건데요, 선생님. 이거예요. 소수점 날려버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냥 소수 아니에요. 양의 소수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2이기 때문에 얘는 음의 소수예요. 양의 소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0.8하고 똑같아요. 얘도 마이너스 1.2죠? 이때 이 양의 소수 얘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양의 소수 부분을 날려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어디에서 써먹냐면은요. 중3 때 요런 거 배운 적 있죠? 루트 2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기억하시나요? 루트 2의 소수 부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요. 루트 2가 루트 1하고 루트 4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확실하죠? 근데 루트 1은 1이에요. 루트 4는 2입니다. 그러면은 루트 2는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만 1하고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1.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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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구로 나올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루트 2의 정수 부분은 누구나 보듯이 1입니다. 그럼 소수 부분은 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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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트 2의 소수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루트 2의 소수 부분은 루트 2에서 1 뺀 거다 이렇게 씁니다. 맞나요? 이때 정수 부분이 요거예요. 가우스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루트 2의 가우스는 얼마입니까? 요거 1이에요. 얘가 이제 루트 2의 정수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소수 부분을 쓸 때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 빼면은 소수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소수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루트 2의 소수 부분을 한글로 안 쓰고 식으로 쓰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루트 2에서 루트 2의 가우스를 뺐어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거 나중에 2학년 때 가서 뭐 이상한 거 배우기 시작하면은 그때 사용되는 기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거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예전에 기출문제로도 한번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잘 알아두세요. 정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가우스 기호 쓴 거구나. 그러니까 다 정수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는 그냥 다 0이에요. 1에서 2 사이에는 다 1이고요. 2에서 3 사이는 다 2고요. 3에서 4 사이는 다 3이 나와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는 다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는 다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계단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계단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 정리해둘 거 있으시면 한번 정리되셨으면은 이제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되는데, 우선 요 1번 같은 경우는 정수 부분 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x에서 x의 정수 부분 빼는 거다. 위에서 표현됐죠? 이거 x의 소수 부분이에요. x의 그냥 소수라고 안 쓸게요. 양의 소수 부분입니다. x의 양의 소수 부분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얘는 0에서 1 사이밖에는 안 그려져요. 지금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해가지고 1을 안 넘어가고 있죠? 그죠? 소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수 쪽에서는 소수 부분이 0이니까 다 0이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밑으로 다시 내려오겠죠? 그죠?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7 이렇게 가다가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해주는 순간 이젠 정수가 바뀐 거죠. 최대의 정수가. 그래서 0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한 계단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2에서 x의 정수 부분을 빼는 형태가 되는데 요것도 이제 대입해서 여기서 보니까 범위로 나눠서 대입해서 풀고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을 때는요. 범위로 나눠 가지고 그때의 가우스가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에 계산하는 건데, 자, 요거는 한번 쭉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것보다는 요거 그리는 거를 조금 할게요. 첫 번째, y는 x, y는 가우스 x. 자, 선생님 이거 위에서 그렸는데요. 선생님이 알려주려는 거는 전체 식에 가우스가 들어가 있을 때, 식에 전체 가우스가 들어가 있을 때 쉽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쉽게 그리는 방법을 하려고 해요. 자, y축, x축. 자, 우선 가우스 빼버린 걸 먼저 그리세요. y는 x, y는 x. 요걸 먼저 그리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자를 겁니다. 어떻게 자를 거냐면은 y축에 정수 부분 0, 정수 부분, 정수 0, 1, 2,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정수로 잘라가지고 y축의 수직이게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쭉 그리시고요. 0도 정수예요. 0도 그려주세요. x축. 요렇게 요렇게 지금 일부러 파란색으로 했어요. 요 선 그리는 거.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색 선과 원래 함수와 만나는 부분은 점을 찍으세요. 만나는 부분 점 찍으세요. 빨간색이 선생님 그리는 그래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빨간색, 여기 검은색 부분 있지. 이 빨간색 점과 점 사이의 검은색 부분. 얘는 이제 위에서 누르시면 돼요. 위에서 누르면은 얘가 여기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여기 이어주시면 돼요. 떨어지고 눌린 거예요. 검은색이 눌린 겁니다. 검은색이 밑으로 눌리고 검은색이 밑으로 눌리고 검은색이 밑으로 눌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요 부분이 돼요. 요 부분. 그러면은 위에서 예제로 나온 계단의 형식이 나오는 거죠. 자, 요거 1차는 되게 잘 그려요. 자, 2차 그려볼 거예요. 두 번째 y는 x제곱의 가우스 얘를 그려봅니다. 이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방법 똑같습니다. 자, 우선 y는 x제곱의 그래프부터 그리시면 돼요. y는 x제곱의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 y축에서 정수로 쪼갭니다. 정수로 선 긋습니다.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쪼갰어요. 여기가 4, 3, 2,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나는 부분은 점 찍으세요. 점 찍으세요. 점 찍으세요. 만나는 부분은 점 찍으라고 그랬어요.
파란색하고 만나는 거. 그리고 나서 위에서 이제 누르는 거야. 자, 요 빨간색 점과 점 사이를 위에서 누르면은 검은색은 요렇게 돼서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쪽은 요렇게 눌려서 요렇게 되고요. 눌려서 요렇게 되고요. 얘는 눌려서 요렇게 되고요. 얘도 눌려서 요렇게 그려지고요. 눌려서 요렇게 그려지고 눌려서 요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눌려서 여기 지금 간격이 좁아지는 거 보여요? 자, 그래서 얘는 쭉 연결됩니다. 쭉 연결돼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여기는 1이겠죠? 1 넣어서 1 나오겠죠? 1제곱은 1. 그럼 여기는 뭐냐? 2 나오는 거야. 여기는 루트 2입니다. 여기는요, 루트 3이에요. 여기가 2예요, 2.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었을 때는 이렇게 범위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범위가 일식 차이 나게 범위로 그럴 때마다 가우스가 달라지는 거니까 다른 값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전체 가우스가 씌어져 있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특히나 1차는 이거를 몰라도 범위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2차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루트가 제곱이 되면 정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나중에 3차 함수 그래프 그리게 된다면은 3차 함수는 우선 참고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3차 함수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라 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 3차 함수도 가우스가 나오면 어떻게 그려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정수 부분으로 자르고 위에서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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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눌렸을 때 그때 정수가 나오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표현은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